안녕하십니까? 흐릿한 내일의 안개를 걷어내고 숨겨진 진실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는 채널 미래의 페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대한민국 야구의 중심, 가장 뜨겁고도 가장 위험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입니다. 혹시 이 격언을 아십니까? 타격에는 슬럼프가 있지만 수비에는 슬럼프가 없다. 야구는 점수를 내는 스포츠이자 점수를 지키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이글스라는 거대한 팀이 이 오래된 명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조차 힘든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모두가 말렸던 류현진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바로 그 지옥의 외야 라인업이 2026년 더 거대해져서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억 사나이 강백호 그리고 돌아온 탕아 페라자. 이 이름값만 들으면 우승 트로피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두운 법입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은 한화 이글스가 올인한 역대급 핵타선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비 붕괴라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의 타이머 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이 도박은 대전의 봄을 부르는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가올 2026 시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미래의 페달 지금 출발합니다. 본론 1 류현진의 트라우마, 그날의 기억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아픈 장면 하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 2024년 시즌의 어느 날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마운드에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서 있었습니다. 에이스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손끝을 떠난 공은 완벽했습니다. 바깥쪽 꽉 찬 제구, 타자의 배트가 늦게 나오며 빗맞은 타구가 허공으로 힘없이 떴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외야 뜬 공. 투수도, 포수도, 관중들도 모두 편안하게 아웃 카운트를 계산했던 그 순간 툭 공은 야속하게도 외야수의 글러브를 외면한 채 잔디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운드 위 류현진 선수의 굳어버린 표정, 허공을 응시하던 그 텅 빈 눈빛. 그것은 단순한 실책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동료, 자신이 헌신하며 지켜온 마운드의 무게가 배신당했다는 깊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잘 던지고도 수비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기.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는 그 반복되는 악몽. 류현진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그 수비 불안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이름, 요나단 페라자. 팬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홈런과 가장 차가운 실책을 동시에 선사했던 애증의 그가 2년 만에 다시 톡수리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론이 페라자의 귀환, 그리고 강백호라는 변수 하나 이글스는 지난 11월 29일 페라자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하며 그의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구단 프런트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전 선수를 다시 부른 게 아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어를 낚은 것이다. 그들은 페라자가 미국 트리플 어와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 보여준 수비 성장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철하게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페라자 영입이 왜 유독 위험해 보이느냐? 바로 또 다른 영입, 강백호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입니다. 하나는 스토브리그에서 강백호를 품으며 리그 최강의 타선을 완성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번 강백호, 2번 페라자, 3번 노시환, 4번 최은성.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숨쉴 구멍이 없는 지옥의 묵시록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 걸리면 넘어가는 홈런 공장이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야구는 공격만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들이 글러브를 끼고 필드에 나가는 순간 이야기는 호러 영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론 3 김경문 감독의 딜레마 마이너스 이상과 현실 이제 모든 짐은 명장 김경문 감독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김경문 감독 앞에 놓인 2026년 시즌의 라인업 구상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닥치고 공격 닥공 좌익수 강백호, 우익수 페라자, 중견수 문현 빈옥은 다른 내야 출신. 이렇게 배치하면 타선의 파괴력은 120%가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핵타선이죠. 하지만 수비는? 코너 외야수인 좌익수와 우익수가 모두 전문 외야 수비수가 아닌 상황. 발이 빠르지 않고 타구 판단이 미숙한 선수들로 구성된 외야.
중견수가 커버해야 할 범위는 운동장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투수가 뜬 공을 유도하기 두려워하게 만드는 수비진. 이것이 과연 프로 레벨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 타협과 안정 강백호를 지명타자로 고정하고 페라자나 다른 공격형 선수를 일부 희생하면서 수비 전문 외야수의 이진영, 장진혁 등을 기용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류현진을 비롯한 투수진은 한결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구단이 큰 돈을 들여 완성한 꿈의 타선 라인업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100억 원의 투자가 벤치에 앉아있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분석해본 하나 프런트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막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보다 더 많이 때려서 이기겠다. 과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나 필라델피아 필리스 같은 팀들이 극단적인 타고 투저 전략을 썼죠.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단기전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장기 레이스인 정규 시즌과 가장 중요한 가을 야구에서는 결국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졌습니다. 본론사 전문가적 시선 마이너스 리스크와 기회. 저는 이 시점에서 야구 전문가로서 한 가지 뼈 아픈 지적과 희망적인 분석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점은 KBO 리그의 특성입니다. 한국 야구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공인구의 반발 개수는 조정되었습니다. 홈런이 예전처럼 펑펑 터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안타 하나를 막아내고 2루타를 단타로 끊어내는 중계 플레이 보살 능력 같은 디테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페라자와 강백호의 외야 조합은 이 디테일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잠실 야구장의 광활한 외야를 강백호와 페라자가 뛰어다니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페라자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수비가 안정화되었다면? 그리고 김경문 감독 특유의 믿음의 야구와 카리스마가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려 결정적인 실책만 줄일 수 있다면? 하나는 상대팀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선발 투수를 일찍 끌어내리고 불펜을 소모하게 만드는 타선의 힘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3점을 내줘도 우리 팀 타자가 5점을 뽑아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더 공격적인 피칭을 할 수 있습니다. 멘탈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스토리텔링 보이지 않는 전쟁. 여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 김성근 감독 시절 하나 이글스 수비 훈련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옥의 편고를 받으며 선수들은 흙바닥을 굴렀죠. 그때는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나의 더그아웃 분위기는 180도 다를 겁니다. 야, 실책 하나 해도 돼. 내가 나가서 홈런 쳐줄게. 이런 패기와 자신감이 선수단을 휘감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10년 넘게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하나 이글스에게 가장 필요한 위닝 멘탈리티의 새로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페달님의 날카로운 분석 잘 봤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30년 넘게 야구 봐온 보살로서 솔직히 기대보다는 식은땀이 먼저 흐릅니다. 2024 시즌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고개를 떨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직관을 갔었는데 그때 야구장 전체에 흘렀던 정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구는 통계의 스포츠라지만 동시에 분위기의 싸움입니다. 타자가 점수를 3점 내줬는데 수비 실수로 바로 2점을 헌납하면 투수 입장에서는 3점이 아니라 1점밖에 지원받지 못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강백호와 페라자가 코너 외야를 맞는다. 이것은 투수들에게 너희는 삼진만 잡아야 한다. 뜬공은 허용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제 9위로 윽박지르는 투수가 아닙니다. 칼 같은 제구로 타자를 맞춰 잡는 투수죠. 그런데 맞춰 잡았을 때 뒤가 불안하다면? 류 선수의 투구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멘탈도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페라자의 멘탈. 네, 타격 좋을 때는 좋죠. 텐션 높고. 하지만 수비 실책 하나 나오면 타석에서도 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작년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트리플 어에서 수비율이 좋아졌다고요? 한국 야구장의 잔디 상태, 조명, 응원 문화는 미국과 다릅니다.
데이터 하나만 믿고 수비 구멍 2명을 동시에 외야에 박는 건 폭탄 돌리기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수비 강화형 라인업과 공격형 라인업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감독님, 제발 닭공의 취의 기본을 잊지 마세요. 홈런 한 방에 환호하다가 결정적인 실책 하나에 시즌 전체를 그르치는 일. 우린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너무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한마디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행복 수비 핑계 대면서 1점 차 승부에서 벌벌 떨 겁니까? 현대 야구의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강한 공격력이 곧 최상의 수비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수비 요정들 데리고 야구했습니까? 슈아버, 카스테야노스 같은 거푸들 놓고 맞기 전에 더 때리는 야구로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 하나 라인업을 보세요. 강백호 마이너스 페라자 마이너스 노시환 마이너스 최은성 마이너스 문현빈. 이거 KBO 역사상 다시 나오기 힘든 조합입니다. 투수가 5점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7점, 10점 뽑으면 이기는 겁니다. 상대 투수는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타자가 없어서 1회부터 전력 투구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면 상대 불펜은 빨리 가동될 거고 시리즈 전체로 보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수비 실책?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강백호나 페라자가 결정적인 만루 홈런 하나 쳐서 분위기 가져오면 그 실책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0 승부에서 수비 도움받는 것보다 초반에 타자들이 5점 뽑아주는 걸 더 고마워할 겁니다. 수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야구는 점수 많이 내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김경문 감독님의 남자 야구, 이번엔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100억 썼으면 그만큼 질러야죠. 수비 걱정할 시간에 상대 투수 멘탈 털어버릴 응원이나 더 크게 합시다. 번역된 흥미로운 영상이네요. 저는 미국에서 KBO 데이터를 분석하는 팬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이번 선택은 MLB의 텍사스 레인저스나 2020년대 초반 필라델피아의 전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결함이 보입니다. 우선 페라자의 마이너리그 수비 지표 개선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너리그의 수비 표본은 MLB나 KBO에 비해 데이터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백호의 UGRULTIMAT 존 레이팅 수비 범위 기여도 지표를 KBO 통산으로 살펴보면 그를 외야수로 기용했을 때 투수진의 BABIP 인플레이 타구 타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류현진과 같은 기교파 투수에게는 악몽입니다. FIP 수비 무관 투구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 ERA 평균 자책점은 폭등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KBO는 MLB에 비해 평균 구속이 낮고 컨택 비율이 높은 리그입니다. 즉,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는 수비의 중요성이 MLB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가 이 도박에 성공하려면 페라자와 강백호의 OPS 출루율 장타율 합계가 900을 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을 겁니다. 유리 데포글래스 캐논 전략. 과연 한국의 넓은 구장들이 이걸 허락할까요? 지켜보기엔 더없이 재밌는 실험입니다만 제 돈을 걸라면 하나의 우승엔 걸지 않겠습니다. 번역된 여기는 페라자의 고향 베네수엘라입니다. 한국 팬분들이 수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자가 윈터리그 LVBP에서 흘린 땀방울을 직접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작년 한국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말 미친 듯이 수비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하나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페라자 선수의 인터뷰를 현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내 수비 실수를 감싸줬을 때 눈물이 났다. 이번엔 내 몸을 날려서라도 공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수비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집중력과 간절함입니다. 돌아온 페라자는 2년 전에 그 철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줄 에너지는 수비의 빈틈을 메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야구에 라틴의 열정을 더한다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에게도 전해주세요. 우리의 페라자가 이번엔 당신의 승리를 지킬 것이라고요.
VAMOS HANWH. 저는 LG 팬입니다만 내년 하나 이글스 야구는 무조건 전 경기 챙겨볼 겁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초대형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아니면 영웅 영화 둘 중 하나거든요. 웃음 진짜 상상해보세요. 투수 류현진, 타석에는 페라자와 강백호가 연속 홈런 쳐서 10-0으로 이기다가 9회 말에 평범한 플라이 놓쳐서 10-11로 역전패 당하는 그림. 이게 얼마나 꿀잼입니까? 미래의 페달님 말씀대로 이 선택은 KBO 흥행 면에서는 무조건 신의 한 수입니다. 타팀 팬 입장에서는 하나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제일 만만해 보이기도 하는 이 기묘한 양가 감정. 이게 2026 시즌의 관전 포인트겠죠.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레딧에서도 KBO 토론방 난리 났더군요. H여 NWH여 이걸즈 이즈 빌딩 어느 클리어 밤 하나가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라면서요. 그 폭탄이 상대를 향해 터질지 아니면 차폭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잼 경기력으로 5등하는 것보단 이렇게 시원하게 지르고 1등 아니면 꼴등하는 게 프로스포츠 아닙니까? 하나의 무모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우리 팀 만날 때는 수비 실책 많이 해주세요. 결론 및 재현 하나 이글스의 이번 시즌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실험입니다. 성공하면 야구의 정석을 다시 쓰는 것이고 실패하면 역사상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른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화려한 홈런에 현혹되지 말고 투수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웃고 있다면 하나는 우승을 할 것이고 그가 다시 허공을 응시하며 굳어진다면 이 실험은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 수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강점 타격을 극대화해서 승부를 볼 것인가. 하나의 선택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용기 있는 결단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오롯이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에게 달렸습니다. 팬 여러분, 욕하든 칭찬하든 2026 시즌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역대급 화력을 지닌 불꽃 하나가 상대 마운드를 태워버릴지 아니면 자기 진영을 태워버릴지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이 준비한 하나 이글스의 양날의 검 분석 어떠셨나요? 과연 강백호 마이너스 페라자의 공조는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자충수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겐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야구 뒤편에 숨겨진 진실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스포츠 이야기와 함께 다시 페달을 밟고 돌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인생이라는 타석에서 여러분 모두가 홈런 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